뉴스를 쉽게 묻고 답하는 김영의 뉴스 공감. 두드려 맞다가 쓰러질지언정 스스로 엎드리진 않겠다. 뉴스타파 기자가 한 말입니다. 탐사보도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아온 매체가 지금 대선 공작 의혹에 휘말려 있습니다. 뉴스타파 총괄 에디터이신 시민보 기자로부터 뉴스타파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발언이 네. 이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SNS에 예. 올린 글인데 네.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개인 SNS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글을 올렸네요. 전 몰랐고요. 네.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로 치고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비장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저희가 스스로 엎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두드려 맞다가 쓰러질 일도 없을 겁니다. 네. 빨리 뒤에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봉지욱 기자가 뒤에 한마디를 또 덧붙였습니다. 예. 결국 시간은 우리 예. 편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같은 마음이신 건가요? 네, 제가 방금 이제 두드려 맞다 쓰러질 일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사안을 덮고 있는 무수히 많은 안개들이 걷히고 네.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어버리는 국기문란이다. 네. 사형에 처할 반국가 범죄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예. 허위 인터뷰 의혹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건데 청문회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네. 여당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극언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사태를 이게 9월 1일 날 시작된 일이거든요. 9월 네. 1일 날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일이 시작됐는데 그 처음을 되돌아보시면 김만배와 신학림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이 사전에 기획된 허위 인터뷰라고 했습니다. 검찰도 그랬고 국민의힘도 그랬죠.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그렇다면 그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음 파일 전문을 우리가 공개하겠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에 정말 사전에 기획된 허위 인터뷰인지 판단해달라. 네. 국민 여러분이 직접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내용을 전체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이 치밀하게 사전에 기획된 허위 인터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사실이 드러났고 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주장해온 프레임이 깨졌기 때문에 점점 더 발언의 수위를 올리고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공개한 게 그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입증해주는 하나의 예. 또 그게 자료가 된다고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보도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건 아닌지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요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 뉴스타파 쪽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보도에 관련된 그 제보를 받고 음성 파일을 제보받고 보도를 할 때까지 어떤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떤 외부의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고요. 뉴스타파 내부의 편집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도를 누구에게 사주받았다거나 누가 이 배후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요. 예. 물론 이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연결고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저희의 보도가 민주당의 사주에 의한 것이다. 혹은 민주당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것에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 신학림 전 위원장이 저희 보도를 결정하는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사과를 했던 부분은 네. 금전 거래가 있었던 그렇습니다. 부분, 챙기지 못한 부분에 사과하신 예. 거지 이 예. 보도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 예. 그리고 이 보도가 나갈 때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셨었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대선 TF 팀장이었는데요. 그 대선 TF 팀장이 이제 대선 TF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예. 제가 한 팀을 맡고 있었고 이 보도를 했던 한상진 기자가 다른 한 팀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편집회의의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비록 담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도가 결정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지켜봤고 저도 물론 참여를 했습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제 뉴스타파 전문위원 자격으로 이제 예. 함께 하셨던 건데 네. 그러니까 직원은 아니신 거고 맞습니다. 이 전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예.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법적으로는 그 사대보험이 납부가 돼야 직원이죠. 예. 예, 사대보험이 납부되지 않아서 사실 이 신학림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뉴스타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뉴스타파에 기여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예. 이분이 뭐 잘 알려진 것처럼 그 대한민국의 이 파워 엘리트들의 이제 혼맥, 네. 인맥 이런 분야 전문가시거든요. 꿰뚫고 계시다. 예,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족벌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이제 족벌 언론들의 혼맥과 인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헤친 작품인데 이때 이제 저희가 이분을 전문위원으로 모셨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제작할 때 이분의 전문성이 필요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요. 예. 그리고 그 뒤에도 그 영화를 만들고 난 뒤에도 이분과의 계약을 계속 지속했던 것은 예. 저희가 이제 탐사보도 매체니까 사람을 찾거나 이럴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께 이런 부탁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족보 같은 걸 뒤져서 찾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이제 전문성에 대한 수요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용역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움받을 일이 많으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가 네. 궁금한데 예. 근데 이 녹취록이 녹음이 된 거는 이게 보도가 되기 6개월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 묵혔다가 보도가 됐는가 이 부분도 네. 의문 가지신 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보도를 위해서 신앙님 그 전문위원이 저희한테 이걸 제보한 게 예. 3월 4일이거든요. 작년 3월 4일인데. 대선 정말 며칠 안 남았을 맞습니다. 때. 저희 보도가 3월 6일이었으니까 보도 이틀 전에 받은 거죠. 그걸 저희한테 이제 신앙님 그 위원장이 얘기를 했을 때 네. 저희 굉장히 이제 화를 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에디터들이 예.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동안 왜 갖고 있다가 미리 안 주시고. 대선 며칠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보도하면 우리도 오해를 받을 텐데 예. 왜 이렇게 하셨냐고 저희가 굉장히 화를 냈고 신앙님 전문위원께서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미안하다. 미안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만배 씨를 만난 것뿐이고 네. 김만배 씨와 나 사이에는 굉장히 옛날에 네. 그 기자 시절부터 신뢰관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람을 속이고 내가 말하자면 몰래 녹음을 한 것을 네. 어지간하면 보도에 내고 싶지 않았다. 다만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니 특히 이제 2월 25일에 그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선관위가 주관하는.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사이에 대장동에 관한 논쟁이 오갔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본인이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얘기랑은 너무 다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김만배 씨와의 이 그 신의를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보도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게 본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뉴스타파 안에서도 회의를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검토 끝에 예. 뭐 대선이 며칠 안 남은 좀 미묘한 예. 뭐 좀 생각을 받을 시점이지만 그래도 보도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녹취 파일을 제보받고도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언론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인가. 그거야말로 다른 의미에서의 대선 개입이 아닌가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예. 그때 어떻게 내부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일단은 그 녹음 파일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6개월 전에 녹음된 음성 파일이고요. 그 음성 파일이 나왔던 대화가 녹음되었던 시점은 사실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이 본격적으로 떠오르진 않을 때 아주 초기 단계고 예. 김만배 씨의 이름이 언론에도 나오기 전입니다. 그 초기 단계에 김만배 씨가 과거에 자기랑 매우 사적으로 친했던 이제 기자 선배를 만나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말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예.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김만배 씨가 말하고 있는 주요 의혹들 특히 예. 이제 대장동 수사를 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2011년에 덮었다라는 의혹들은 저희가 이것을 보도하기 전에 이미 경향신문이라든지 JTBC 같은 곳에서 보도를 해서 네. 이미 그 보도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월 25일 토론회에서도 이게 막 논쟁이 됐던 거잖아요. 예. 이미 이제 사실관계는 거의 다 나와 있고 다만 저희 보도의 의의는 이것을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의 입으로 말하고 있다. 예. 이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고민이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전거래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뉴스타파 안에서도 다들 놀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굉장히 놀랐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앙님 씨가 저희 보도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금전거래도 저희 보도가 결정된 과정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의 뉴스타파 구성원으로서 네. 취재원과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부분, 이 부분과 저희가 그것을 미처 몰랐다는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렸죠. 네. 이제 녹취록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2011년에 대검 중수부의 윤석열 수사팀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예. 핵심 인물인 조우영 씨를 봐줬다는 내용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이제 이 부분이 뉴스타파 입장이신 게 맞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지금 국민적 관심은 커피에 많이 쏠려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이게 예. 아무래도 TV토론에서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녹음 파일, 녹취록의 본질 어떻게 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저희 그 3월 6일 날 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도에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네. 예. 그 윤석열 검사 밑에 있던 박모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고 김만배 씨도 말하고 있고 음성 예. 파일에서 당연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줬다고 보도했다는 건 사실과 맞지 않고요. 네. 그리고 커피를 타줬다는 것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죠. 왜 그냥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조우영 씨라는 사람이 그 무시무시한 대검 중수부에 가서 커피를 얻어 마실 정도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네. 이것이 사실은 그 커피의 의미인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디테일에 불과하고 본질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우영 씨 사건이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덮였다. 왜 가족의 덮였냐? 수사요. 예. 왜 덮였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건 관계자들, 김만배 씨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당시에 김만배 씨가 조우영에게 박영수라는 전 특수부 검사,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네. 이 박영수라는 전관 변호사는 윤석열이라는 특수부 검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예. 이것 때문에 덮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시에 여러 사건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인 것이죠. 요건과 관련해서 후속 네. 취재도 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이고요. 아마 첫 보도는 내일 정도 저희가 내일. 내보낼 예정입니다. 예. 예. 봉지욱 기자가 원래 JTBC 기자였다가 지금 뉴스타파로 예, 이직을 예. 하신 상황이에요.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또 저희 프로그램도 예. 모신 적도 있는데 예. JTBC 뉴스룸이 이제 당시 보도에 대해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네. 있었다고 사과했는데 이 사과 네.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그 보도를 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관계를. 물론 이제 그 당시 보도가 저희 보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인을 해봤고요. JTBC의 그 사과 보도에 굉장한 이제 사실관계 오류가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 오류라는 건 뭐냐면 JTBC가 보도하기를 당시에 봉지욱 기자가 조우영 씨를 만났을 때 그 윤석열을 만난 적이 있냐라고 물었고 조우영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예. 그 발언을 무시하고 보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JTBC에 보도는 되어 있어요. 저희가 봉지욱 기자가 조우영 씨를 만났을 때 그 대화 네. 녹음 파일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봤더니요. 예. 봉지욱 기자가 단 한 번도 조우영 씨에게 윤석열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관심사는 예. 그 당시에 이제 봉지욱 기자의 관심사는 윤석열이 아니고 이 대장동 사건의 전체 흐름 그리고 조우영 씨가 본인이 그 천화동인 6호의 차명 소유주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예, 저희가 라디오 시간이 다 돼서 네네네. 유튜브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시사 맛집 김혜영의 뉴스 공감. 네, 김혜영의 뉴스 공감 유튜브 후토크로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와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JTBC에서 뉴스타파로 이직한 봉지욱 기자 그리고 예. JTBC 뉴스룸의 사과 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조금 더 설명 이어주신다면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지욱 기자가 조우영 씨를 만났을 때 조우영 씨가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가 조우영 씨한테 윤석열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없다. 그리고 당시에 이 전체 인터뷰를 보면 봉지욱 기자의 관심은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고 과연 조우영이
수사 무마가 된 것은 맞느냐, 예. 그 주체가 누구냐를 포인트가. 떠나서 포인트가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그 조용 씨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현재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천화동인이니 이런 그 회사들의 실소유주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예. 그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1시간 반인가 2시간 동안 계속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JTBC의 그 보도는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를 안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건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지 없다고 봐야 될지 이번 정부 들어서 네. 해직된 언론 기관장들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 언론 쿠데타를 중단하라고 촉구를 네. 했습니다. 네. 현 정부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뉴스타파도 언급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가 이 밑작업을 올 초부터 해왔죠. 그 첫 번째 작업은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는데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TV조선 재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이 기소를 해놓고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해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수순이 이제 방송통신위가 정리가 되었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인 MBC와 KBS의 이사진을 바꾸는 것이었죠. 예. 이사진을 바꾸고 그것이 일사천리로 쭉 진행이 되어 왔고요. 지금은 이제 물론 MBC 같은 경우는 이제 가처분이 인용되어서 네. 전 이사장이 복귀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흐름이 올 초부터 쭉 있어 왔고 네. 저희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언론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분 김건희 네. 씨, 김건희 씨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리고 또 지속적으로 파헤쳐 왔고 네. 또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했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예. 이거 저희가 끈질기게 추적해서 결국 윤우진 씨가 구속이 됐거든요. 이런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네.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 이거 저희가 3년 동안 소송해서 자료를 받아내서 이 특수활동비 사용의 오남용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예.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뉴스타파가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언론이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김만배 씨와 신양림 씨 사이에 돈 거래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기화로 삼아서 빌미로 삼아서 지금 뭐 돌아가는 걸 보면 뉴스타파를 완전히 공론장에서 퇴출시키겠다. 타겟이 된 상황. 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뉴스타파가 야당에 불리한 이슈를 그렇습니다. 보도한 적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당장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거꾸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원을 굉장히 받았죠.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도 인사청문회 날 그 윤우진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거짓말, 이 거짓말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그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로부터 엄청난 공격과 이제 비난을 받았고요. 당시 저희 뭐 후원 회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탈퇴를 하셔가지고 재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적도 있고요. 아, 그 정도로. 최근에도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인 박찬대 의원의 그 보좌관 그 채용 문제. 네. 이런 문제도 저희가 제기를 하고 뭐 대통령 선거 때도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불리한 기사도 많이 쓰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임팩트 있는 기사만 기억하다 보니까 뉴스타파는 민주당의 불리한 기사는 안 쓰고 국민의힘 네. 기사만 쓴다. 이런 오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파나 이념을 초월해서 네. 탐사 보도를 하시는 건데 네. 좀 사람들이 기억하는 기사는 국민의힘이나 네. 여권 비판 기사가 그렇습니다. 아니었던가 이렇게 그리고 아무래도 보시는 저희가 거네요. 검찰 관련 보도를 많이 하는데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부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이제 상대 정당 국민의힘 네. 쪽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항마로 떠오르고 이러면서 검찰 비판 이꼴 국민의힘 비판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약간 거겠죠. 그렇게 돼버린 상황. 그래서 아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희를 정파 언론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고발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 예. 근데 고발 대상이 또 특정 방송사에 좀 몰려 있는 맞습니다.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저희 기자 한 명 그리고
당시 JTBC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저희 회사로 적을 옮긴 기자 1명, 네. 그리고 MBC 기자 4명, 네. KBS 기자 1명 이렇게 고발했거든요. 근데 KBS 기자는 고발해서 제외했어요. 하루 만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뉴스타파 기자 2명과 MBC 기자 4명만 지금 고발이 된 상태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저희가 3월 6일 보도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인용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콕 집어서 사실은 저희랑 네. MBC 기자들만 고발을 한 거죠. 여기에도 좀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네, 물론이고요. 그 사실은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네. 그때도 모든 언론이 그걸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MBC만 문제 삼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 보도 기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언론을 콕 집어서 네.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생활 하신 지 벌써 이제 한참 되셨죠? 네, 좀 부끄럽지만 한 18년, 19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상황들 겪으면서 여러 예.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요즘 맞습니다. 어떤 예.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KBS 기자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공영방송에 대한 이제 정권의 장악 시도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염증이 나서 KBS를 그만두고 뉴스타파로 옮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천국이었다. 지금에 비하면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도의 언론 탄압의 사례를 찾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전두환 정권 정도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까지 거슬러 예. 올라가야 될 것으로 우려하시는 상황. 혹시 뉴스타파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단은 진실이 저희 편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예. 또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이 그런 진실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들어올 텐데요. 지금 당장 서울시만 해도 언론사 등록을 취소하려고 지금 예, 절차에 착수한 검토하고 상태고 있다고. 또 포털에서 퇴출시키라고 지금 포털에다 압박도 많이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심적으로 여러 가지로 네. 좀 쉽지 않으신 상황일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니까 법적으로도 차분히 대응을 하고 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저희가 계속 진실을 찾아서 보도를 하면 네.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도 언론하고 싸워서 이긴 적은 없습니다. 네. 끝으로 청취자와 국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거액의 돈 거래에 대해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고 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네. 하지만 저희의 잘못에 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탄압은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사실 뉴스타파는 저희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만든 사회적 자산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 탄압에 맞서서 이 사회적 자산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신 예, 거죠? 저희는 뭐 광고나 그 협찬 없이 오로지 100%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내일은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으로부터 여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 시민보 총괄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